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직장 문화, 그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You are fired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엘리베이터에서 직원을 잘랐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한국에선 어떨까요? 그랬다간 수년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법 조항을 보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 한국의 깊은 정치적 역사가 숨어 있거든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노동 관련 법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노동기준법이 아니고요. 왜 노동이라는 더 흔한 말을 피했을까요? 이게 1950년대 이념 대립 시절에 노동이란 단어가 공산주의와 엮이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더 중립적인 근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단어 선택 하나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내용만 보면 하루 8시간 근무처럼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 법은 그냥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사실상 장식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에는 8시간 일하라고 쓰여 있지만 1970년대 서울 평안시장 같은 곳의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어린 노동자들이 환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게 당연시 됐으니까요. 명백한 법 위반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바로 그때 전태일이라는 젊은 노동자가 자기 몸에 불을 붙이며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법, 그 좋은 근로기준법을 제발 좀 지켜달라고 절규했던 거죠. 그의 희생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근로기준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주목받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딱 한 문장이죠.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한국의 모든 해고 문제는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대체 정당한 이유라는 게 뭘까요? 법전에 딱 나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 어디를 찾아봐도 정당한 이유가 뭔지 정의해 놓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법에 정의가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애매한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모든 권한이 법원으로, 즉 판사들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판결들이 모여서 정당한 이유의 의미를 만들어 온 거죠. 그럼 판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바로 이 구호가 판사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굉장히 강력하고 좀 섬뜩하기까지 한 말이죠. 이게 그냥 과격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처럼 대규모 해고가 있었을 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런 사회적 배경이 판사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의 틀을 만듭니다. 내가 이 해고를 인정해주면 한 사람의 인생, 어쩌면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화되려면 직원의 잘못이 정말 사회 통념상 저 사람은 굶어 죽어도 싸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커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회사 돈을 횡령한다거나 하는 심각한 범죄 수준이 아니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극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미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적인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대신에 실업급여 같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해고의 충격을 국가가 흡수해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요, 사회 안전망이 약하니까 그 역할을 법이 개별 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직원 자르지 마,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엄격한 해고 제한법은 사실상 부족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대신하는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라 일종의 기업형 복지 제도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시스템이 이렇게 빡빡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빡빡한 규제를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온갖 편법들입니다. 정규직으로 바로 뽑기보다는 일단 계약직으로, 파견직으로 사람을 쓰는 거죠. 결국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게 된 셈이에요. 이 시스템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